향당편 11장은 이 공자의 일상생활이 예절이 공적인 정치 윤리로 확장되는 그런 지점이 바로 향당편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공자의 예의 신중함, 즉 자기 절제가 아주 응축되어 드러나는 그런 장이 바로 향당편 11장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강자라고 해서, 개강자라고 해서 역사적 사실도 약간 가미된 그런 장인데, 즉 개강자는 이전에 위정편 20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개강자는 노나라의 삼한, 즉 숙선씨, 개선씨, 맹선씨, 그 중에서 개선씨의 실권자입니다. 개선씨가의 당주로서 당시 노나라의 장군이면서 총리, 재상, 즉 재상은 경이죠. 그 장군과 수상을 겸했던 그야말로 실권자가 바로 개강자입니다. 그래서 이 개강자와 공자의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이 점은 본문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향당편 11장을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인어 타방. 이 얘기는 생략된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 제가 논어 시작할 때 논어뿐이 아니라 중국 고대 그 사서상경은 생략된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주어나 목적어나 또는 사역동사라든가 이런 것도 반복돼서 나오면은 대개 생략해서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문인어 다방에서 생략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짧고 또 깊은 의미는 별로 없으니까 문장을 주의하면서 단어를 풀어가면서 해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직역하면은 사람의 안부를 묻다. 어디에서? 타방. 방은 당시의 제후국의 나라에서 제후국의 천자국이 주나라가 천자국이라면은 노나라는 제후국. 그거를 일종의 방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때 이 방을 스테이트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 주쯤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사람에게 안부를 묻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안부를 묻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가 있는데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 생략된 주어는 여기서 공자입니다. 공자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물으니까 다른 나라 그 사람한테 뭘 시켰겠죠. 그러니까 사역동사가 여기서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사까지가 생략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인문 타방이죠. 그래서 생략된 게 바로 공자는 시켰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시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모인. 그러니까 애국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이게 또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략되어 있는 게 공자, 사, 모인,
세 개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전부 쓰면 공자, 사, 인문, 모인, 어타방. 그러니까 공자는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게 할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공자가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게 할 때는 바로 이 안부를 전하는 이 사람이 이제 사자죠. 신부름꾼 말하자면 이 사자에게, 여기서 지는 사자죠. 사자에게 제외, 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여기에서 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강자가 괴약, 개강자가 바로 약을 보냈죠. 이 괴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조금 더 또 나오죠. 요거는 바로 보내다, 증정하다, 뭐 먹이다, 이런 약을 먹으라고 보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강자가 누구에게? 공자에게. 개강자가 공자에게 약을 먹으라고 보냈는데 구는 미달. 이때 구를 굳이 자기 이름을 쓴 거는 개강자가 당시 노나라에서의 지금으로 하면 총리죠. 총리 겸 장군이었기 때문에 실권자가 준 어떤 약, 이거에 대한 예의상 구라는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미달, 잘 알지 못한다. 즉 사리를 잘 알지 못한다. 그 약의 성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불감약삼, 그래서 감히 맛을 본다, 먹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바로 문인어 타방은 생략된 공자사 모인을 다 합쳐서 말하면은 공자는 사람을 시켜서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안부를 전할 때 이렇게 되죠. 이때 제배, 절을 하고 다시 절을 하고 그리고 송지, 그 사자를 자기가 외국 사람한테 좀 대신 인사를 해주세요 하고 부탁한 사람을 보낸다, 이렇게 예의를 차린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여기서 한 문장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개강자가 약을 보냈죠. 여기서 개강자가 공자에게 약을 보냈는데 이때 개강자와 공자 사이는 어떤 관계냐? 아주 미묘한 사이입니다. 지금 두 사람 간에 개강자는 당시 총리, 당시 경으로서 장군이고 실권자이죠. 노나라의 실권자이지만 이 공자는 아주 덕망이 높고 아주 민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실권자라도 공자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말하자면 공자는 명망이 높고 민심의 영향이 크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잠재적인 위협자니까 아주 거리두기를 잘했죠. 그러니까 개강자가 아주 아주 정치를 잘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렇게 위대한 공자까지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라면 상당하다고 봐요. 정치력에 있어서는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자를 비록 개강자는 존중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자리를 맡기지는 않죠. 왜? 명망이 있고 민심의 영향이 큰데
공자가 실권을 잡게 되면은 자기가 물려날 것 같으니까 실권은 주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이런 오묘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강자가 감히 경으로서 장군으로서 공자에게 약을 이렇게 직접 보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약을 받을 때 약을 받을 때도 아주 공손히 받고 그리고 약을 받았으나 공자는 아직 그 달, 여기서는 달은 아주 이 통달하다 뭐 이런 의미니까 약에 대해서 통달하다 말하자면 자기는 아직 약의 성질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핑계로 감히 맛을 못 본다 이런 얘기는 시험삼아 먹어보지 못한다 자기 말하자면 무턱대고 약을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여기서 문제는 지금 타방이라고 해서 어자가 여기저기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어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에게 팁을 조금 주겠습니다. 이 어의 기능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대충 가장 많이 나오는 4개 정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소로서 예를 들어서 생어노 노나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장소 뭐뭐에 뭐뭐에서 여기서도 타방이니까 애국에서 이렇게 장소를 나타낼 때 어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대상 뭐뭐에게 뭐뭐에 대해서 문어사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선생에게 묻다 그때 이 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비교급에서도 어를 쓰죠. 원목보다 제일 많이 나온 게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는 말이죠.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해서 청출 푸른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남에서부터 나왔다. 여기는 이제 이때는 장소가 되겠죠. 앞에 어는 장소. 남색에서 나온 청은 남색에서부터 나왔는데 청어람 청이 오히려 남색보다도 더 푸르다. 이때는 이제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청출어람 청어람은 어의 2번이 나오는데 앞에 것은 장수로 뒤에 것은 비교급.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부분이 바로 피동사로서 역할하는 거. 다시 말해서 뭐뭐에게 당하다 이런 뜻인데 견살 어인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다 이때 바이죠 이런 의미인데 요것도 종종 어렵게 나오니까 여러분은 이 어의 4가지 용법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당편 11장에서는 이 예라는 것은 이 애국이나 타방이나 또는 어떤 권신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엄정하게 적용된다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신중하다는 신의 측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신의 측면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서는 극도로 신중하다. 개강자가 약을 보냈지만 약이라는 건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생명과 관계된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주는 대로 그냥 먹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줬어도 자기는 아직 그 상세한 대목을 그 약의 효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감히 먹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바로 권력자가 준 이런 그 약,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총리, 즉 경위, 장군이면서 실권자가 보냈으니까 고마워서 그냥 덥석 먹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공자는 휘둘리지 않고 먹지 않는다. 여기에서 약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공자의 정명사상이 나올 수가 있죠. 약은 약사에게, 다시 말해서 정명사상은 왕은 왕에게,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약은 약사에게, 그런 의미니까 자기는 개강자한테 받았지 약사한테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감히 먹지 못한다. 뭐 이런 설명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약의 성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가, 무턱대고 약을 먹지 않는 그런 신중함을 보인 그런 내용이죠. 향단편 12장은 공자의 인간관에 대한 그 표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의 그 인본주의, 모든 기준은 사람이다. 인본주의. 즉 영어로 말하면 휴머니즘이죠. 공자의 휴머니즘, 인본주의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는 장입니다. 즉 얘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그 다음에 재산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군자의 가장 우선순위는 귀중한 재산 혹은 국가의 재산보다도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자의 이는 추상 개념이 아니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랑, 또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이런 그 형이 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자의 이는 바로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재난 앞에서 즉 불이 났을 때도 공자는 먼저 사람을 물었고 재산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의 살아있는 인이다. 이런 얘기죠. 문장이 아주 간단하니까 그냥 해석하면서 주의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자인데 이 자가 바로 마국간 구입니다. 구. 마국간이란 얘기예요. 마국간 구. 마국간에 불이 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술관계로 하면은 주어, 마국간, 불이 났다, 술, 마국간에 불이 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주자 집주에서는 분구, 마국간, 목적어가 되고 수어가 돼. 불이 났다, 마국간, 뭐 이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향단편 12장에서는 그냥 마국간에 불이 났을 때 이런 얘기죠.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겠죠. 불이 났을 때. 집에 와보니까 마국간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조정에서 퇴근하고 나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때 공자가 약 52세에서부터 56, 7세까지는 국가의 대사관, 즉 법무부 장관 이런 것까지 했다고 그랬죠. 요 당시는 출퇴근을 했으니까 이때 조정에서 퇴근하고 나와서 마국간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다쳤느냐 보니까 의문문이죠. 그리고 나서 말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죠. 사람만 다쳤느냐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공자의 휴머니즘, 인본주의, 이것을 얘기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무 간단하니까 주자 집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자 집주에서는 분구 그랬어. 분구. 여기서는 장당 12장에서는 주술 그랬는데 여기서는 술목. 마국간에 불이 난 것은 중인, 불이 났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중이냐, 사람을 중히 여긴 것이다. 응? 사람을 죽인 여기서 바로 축, 기르다, 이게 가축이죠. 그러니까 말을 기르는 짐승은, 응? 말이라는 것은 그냥 기르는 축, 짐승이지, 짐승이 아주 미세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은 기르는 짐승 가운데서 아주 미세한 것이다. 응? 다시 말해서 공자의 저런 행위는 바로 사람을 중시해서 말한 이런 행동 중심이 바로 사람을 중히 여긴 데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가축 중에서도 어떤 도덕적 구려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은 바로 공자의 사람을 귀히 여기고 짐승과 재물을 그 뒤에 둔 도덕적 질서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현대 대응 원칙에서도 생명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재산 손실은 그 위에 고려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